네, 안녕하세요. 닥터 쿠션입니다. 네, 오늘은 손목 통증 5번째 시간이고요. 건초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초염은 이제 드케르뱅 디지즈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 오시면서 이렇게 손목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주로 말씀하시는 통증 부위가 이쪽입니다. 엄지손가락 쪽, 엄지손가락 쪽 이쪽 통증을 많이 쌓으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 드케르뱅 디지즈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유병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출산 전후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출산 전후에 호르몬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관절 내에 생리학적으로 변화가 좀 생겨요. 그리고 관절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늘어났던 관절이 다시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손목 사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손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마우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한다든지 보통 출산 전후에 많이 발생하시더라고요.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그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래서 당연히 출산 전후니까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세요. 그리고 드케르뱅 디지즈, 손목 건초염이 무슨 질환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두 개가 있어요. 이대를 잡고 있는 인대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인대를 싸고 있는 막이 하나 있어요. 이 막이 왜 있냐면 인대가 마찰로 인해서 닳지 말라고, 그래서 인대를 잡고 있는 막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시스라 그래요. 시스,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인대를 싸고 있는 막이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좀 부게 되고, 부어오르게 되니까 인대를 잡고 있는 캡슐 같은 거예요. 이게 서로 마찰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증을 유발하게 되니 검사하는 것도 정말 너무 쉬워요. 둘이 마찰만 일으키면 됩니다. 마찰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렇게 핑클스테인 테스트와 글라인더 테스트라는 테스트인데요.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검사자가 이렇게만 꺾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 부위에 통증을 강력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싸고 있는 막과 그리고 이를 잡고 있는 막에 마찰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게 특징적인 검사라서 그냥 환자분들한테 그냥 쉽게 악수하듯이 딱 한 달 바로 꺾으면 통증을 바로 호소하시기 때문에 되게 진단하는 법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로는 이제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당연히 보존적 치료를 하기 앞서서 병원에 오신 분들은 보통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음파를 보고 주사를 놓게 됩니다. 이 주사는 스테로이드 제제예요. 스테로이드 제제 어디다 놓냐? 이 사진이 제가 직접 찍은 소음파 사진이고, 이 오른쪽 사진이 제 사진입니다. 이게 안에가 인대인데요. 이 인대를 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팅팅 부어 있어요. 참고로 왼쪽이 이 환자 사진. 이게 제 사진입니다. 여기는 인대를 싸고 있는 막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팅팅 부어 올랐죠. 주사를 놓는데 이 부위에다가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일어난 부분에 염증을 해소시켜줘요. 그러면은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환자분이 통증이 확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환자분들은 보통 손목 건초염이 있어도 보통 나아지는데 너무 아플 당시에는 주사를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이게 천천히 나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보존적 치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잡아주게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 쓰는 이제 보조기랑 많이 비슷하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잡아주면서 무슨 작용을 하냐? 보조기를 함으로써 엄지손가락과 손목이 고정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자세를.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고 약을 드시면은 나아질 수 있는 찬스가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낫는다. 그럼 이제 수술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싸고 있는 막과 그리고 인대를 잡아주고 있는 두 개를 하나만 제거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제거하면 됩니다. 잡고 있는 막을 제거하면은 보통 마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통증이 수월해져요. 이 수술하는 방법은요, 정말 쉬운데, 손목을 어느 정도 짠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싸고 있는 막을, 아까 말씀드렸죠. 인대를 잡고 있는 그 막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인대가 나오게 되죠. 이래서 통증이 보통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부분 막을 노출시키고 이 막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수술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수술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건 당연히 진료진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절개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여기에 지나가는 신경이 하나 있어요. 이 신경이 이제 슈퍼피셜 라디알 러브라 그래가지고
이 신경이 엄지손가락 쪽에 감각신경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절개를 하는 건데 이게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이 수술할 때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걸 보고 여기를 조심하면서 신경을 안 다치게 수술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합병증이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절개를 하는데요. 이 신경이 슈퍼피시알 라디알러브, 이 신경이 다치게 되니 주의하여서 저희가 절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미경 같은 걸 보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상으로 손목 권처럼 득게르뱅 디지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 질환은 대중적인 질환이고 며칠 전에도 좀 환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시고 드라마틱하게 되게 나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너무 크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출산 전후에 있는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많이 되니까 너무 아픈 거를 견디지 마시고 주사 한 대 맞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물론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가정 하에서 그래야지 또 쓰고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보조기밖에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이상으로 닥터 국형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